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지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 이어 엿새만으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두 사람은 구단 후원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습니다. 서울 시흥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 한 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인분당선 오리역 승강장에선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밤사이 국외 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제주에, 밤부터는 전남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족들은 법안 수용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안병수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걸로 알려지면서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가 땅에 닿는 이른바 오체 투지 자세로 항의에 나선 겁니다. 마땅히 함께하고 있어야 할 자식을 잃었습니다. 삶을 손부리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에 미쳐버릴 것 같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거부권과 별개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는데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또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도 논의 중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유족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거부권이 행사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전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서울과 천안의 주택에서 화재가 잇따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수인분당선 오리역 승강장에선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동차가 무정차로 역을 통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혁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안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시흥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20대 여성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음식을 조리하다 잠시 잠이 든 사이 불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13층에서도 불이 나 40여 명이 대피하고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수인분당선 오리역 승강장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오리역에 있던 승객들은 모두 대피했고 전동차는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을 조사했지만 화재 등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1시간 20여 분 뒤 무정차 통과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동차 과열로 인한 냄새를 화재로 오인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삽을 든 소방대원들이 도로를 가득 채운 유리 파편을 연신 쓸어냅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충북 진천에서 유리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고로 유리 파편이 도로를 뒤덮으면서 1시간 가까이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요르단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도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선택한 시기에 선택한 방법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intelligence analysts will look at. We know they support them. We know they resource them. We know they train them. We know that they're certainly not discouraging. 하지만 이란과의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don't seek a war with Iran. We're not looking for a wider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n fact, every action the president has taken has been designed to de-escalate, to try to bring the tensions down. 이란도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영내 저항 세력은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에서 이란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며 이번 공격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미군 기지가 친이란 무장단체의 드론을 방어하지 못한 데에는 당시 미군 드론도 복귀하는 시점이어서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일부에서는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미국의 보복은 이란보다는 테러 단체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하며 가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는데 여기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직원들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구에 후원하고 있던 서방 등 12개국이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며 가자지구 난민들의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하마스가 침입해 1,200명을 사살하고 250명을 납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최소 12명이 하마스를 도왔다고 주장했고 유엔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It was exposed that UNRWA employees took part in the massacre.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가자지구 내에 154개 지원시설을 운영 중인데 직원 13,000명 중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인입니다. 유엔은 하마스와의 내통이 확인된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히며 수습에 나섰지만 서방 등 12개 후원국들이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Commission has clearly set out that it has currently no funding to UNRWA foreseen until February 2024. 현재 가자지구 내 주민 대부분이 난민구호기구 식량으로 연명하고 있어 당장 생명줄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يعني إذا وقفت الوكالة عنا في قطاع غزة حنموت وحنتجوع في الشوارع يعني هيك إحنا جعانين.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2개월 휴전안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의를 요구하는 안건, 즉 거부안 행사를 건의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5번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 공천심사 일정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험지로 분류한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부터 가급적 빨리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시키기 위해 탈당 압박과 사직서 자진 제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21대 국회 승계 처리 시한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려면 임기 만료일 전 120일 내에 사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한 50대 남성이 위층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에도 문 닫는 소리, 걸어다니는 소리도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쏜살같이 달아나고 그 뒤로 순찰차가 따라 붙습니다. 2시간 가까이 추격전을 벌이던 이 차량은 역주행까지 감행했지만 결국 순찰차와 충돌합니다. 50대 남성 운전자는 70km 떨어진 경남 사천에서 이웃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길이었습니다.
창극이 벌어진 건 거제 오후 4시 40분쯤.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과 층간 소음으로 시비를 벌이다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가해자는 이곳 자신의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석 달 전 이사 온 남성은 윗집에서 문을 닫거나 계단 걷는 소리도 시끄럽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인이 신발 신고 계단 밟은 발자국 소리 나기 마련 아닙니까? 만약에 안 난다면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사건 당일 낮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소주를 새벽 마시고 그래서 이제 또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아마.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적 살인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장정석 전 기아 단장의 뒷돈 요구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종국 감독이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 2년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를 이끌었던 김종국 감독이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배임투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프로야구 현직 감독에게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감독이 한 커피 업체를 후원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모두 합쳐 억대가 넘는 금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기아 구단과 후원 협약을 맺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김 감독에게 금품을 건넨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장 전 단장이 단장 시절 박동원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추가로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감독은 검찰에 자신이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8일 김 감독의 직무를 정지한 기아 구단은 어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배임 수재가 되면 구단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데 구단 입장에서는 감독이 됐든 뭐 전 단장이 됐든 구단에 뭔가 해를 끼치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전신주에 여러 가지 전선들이 주렁주렁 늘어져 있는 모습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중 대부분이 전봇대에 몰래 설치한 통신선입니다. 화재뿐 아니라 안전에도 치명적인데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청파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전봇대에 통신선 다발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매달려 있습니다. 설치된 전선의 무게를 못 이긴 듯 한쪽으로 기운 전신주도 보입니다. 미관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어 주민들에겐 걱정거리입니다. 원룸가 쪽에서 살다 보니까 옥상이나 아니면 조금 지대 높은 곳 같은 데 있을 때 전선이 끊어져서 얼굴 가까이 내려와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죠. 보통은 지자체나 정부기관 등이 허가를 받아 설치하지만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일부 통신사들이 불법으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한국전력이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들을 다음 달부터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무단 설치된 통신선은 무려 38만 개, 길이로 환산하면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불법 설치된 통신선으로 전봇대에 실리는 하중이 커져 붕괴할 경우 인명사고와 화재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시설 기준보다 낮고 6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통신선도 집중 정비 대상입니다. 화물트럭 같은 것이 주행 중에 전선을 건드린다든지 하면 일대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자진 철거 권유에도 통신사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총선 출마 예정자의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피해 여성은 현 부원장이 반성하지 않았고 현 씨의 지지자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기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현근택 부원장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들었다는 여성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 성남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이석주 씨의 수행비서로 현 부원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에 고소한 사람입니다. 현 부원장은 지난달 성남의 한 주점에서 이석주 씨와 비서 A 씨에게 너희 같이 사냐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현 부원장이 반성하지 않았고 현 씨의 지지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방관을 하고 본인 지지자들 하나 어찌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현 부원장은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개된 합의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포함되며 2차 가해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현 부원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현 부원장은 조사 엿새 만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더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한여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김모 씨가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더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김 씨의 범행을 정치적인 테러 범죄로 본 것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 범행을 시도했고 자신의 사무실 인근 화단나무를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5일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서울 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노트북을 확보하고 피의자와 부모를 추가 조사했습니다. 피의자의 응급입원 기한이 오늘 끝나 경찰은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입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최근 정치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신변보호 강화 TF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 혐오, 정치 팬덤의 인식 변화 없이 범죄 예방이 가능할까요? 백길종 기자입니다. 앞으로도 정치인 테러는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정치인이 또 맞을 걸 기대 중이다. 지난 25일 배현진 의원이 습격을 당하자마자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본다는 의견부터 정치인 피습은 정치인들이 자초했다는 내용까지 우후죽순처럼 올라옵니다.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던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러 모방범죄 우려가 커지자 윤익은 경찰청장은 정치인 신변보호 강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와 거리 유세에 대해 전담 보호부대와 경찰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행사에는 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투입하고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정착 지휘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저희 경찰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다시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극화된 정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그 극단적인 팬덤 시민층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것 없이 처벌만 강화하고 이것 없이 경호만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아울러 다수의 경찰 병력이 정치인 보호에 쏠리면서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4년여 만에 한국을 찾아 팬들과 만났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로 변신한 베컴은 어제 한 행사에서 2002 한일 월드컵 4강 멤버였던 김남일, 최진철 등과 토크쇼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나선 클린스만호 캡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과 응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한국 팬들을 다시 만나 무척 반갑다며 패션을 좋아하는 자신에게 서울은 항상 영감을 받는 도시라고 전했습니다. 은퇴 후 구단주로 제2의 축구 인생을 보내고 있는 베컴 씨. 앞으로 한국 팬들과 만나는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토끼와 아기 염소, 백마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곳. 마치 꿈속의 동물원 같죠? 사실은 배우 겸 가수이자 글로벌 호텔 체인 상속녀 페리스 힐튼이 아들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해 준비한 파티 장소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풍선과 해초로 장식된 파티장에서 힐튼은 파란색 드레스와 왕관을 쓰고 아들과 등장해 파티를 주도했습니다. SNS에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서 힐튼은 2021년 사업가 카터리움과 결혼을 해 지난해 1월 대리모를 통해 아들 피닉스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소에도 파티에 진심을 보였던 힐튼. 이제는 아들을 위한 파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다며 남다른 심정을 전했다고 하네요.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에바가 금지 약물 사용이 인정돼 4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현지 시간 29일 성명을 통해 발리에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심리한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발리에바는 트리메타지딘의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심증 치료제 성분인 이 약물은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사용될 수 있어 2014년 도핑 방지 금지 약물이 됐습니다. 발리에바의 자격 정지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그가 속한 러시아 대표팀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은 무효 처리됐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 이어 엿새만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먼저 오찬을 제안하면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오찬 2시간에 차를 마시며 37분. 이례적으로 긴 논의가 이어졌는데 이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생 현안 논의에만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오찬은 대통령실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뒤 엿새만입니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습니다. 오찬 자리에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가 함께했습니다. 2시간 30분 넘게 이어진 자리에선 민생 현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문제, 또 철도 지하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간의 갈등의 단초가 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김경률 비상대책위원 사천 논란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고 윤 원내대표는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하면서 이 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당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딪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누가 경제를 살리겠냐며 두 사람을 비교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운동권 인사를 겨냥한 공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권 청산을 둘러싼 두 사람 간 설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한테 좀 미안함을 갖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저는 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임 전 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구 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자 설전은 또 시작됐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임 전 실장도 바로 민생경제 파탄 주범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운동권 청산 구도를 굳히려는 국민의힘과 정권 심판론을 끌고 가려는 더불어민주당 간 충돌은 총선 내내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좀 이제 화제를 전환을 시키면서 공천 국면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 의도가 1차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김경률 비대위원, 호준석 비대위 대변인이 대표적인 운동권 인사인 정청래 의원과 이인영 의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윤희숙 전 의원 띄워주기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한 비대위원장이 사천 논란 우려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경찰 출신 3선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권 의원은 과거 인연이 있는 제3지대 이준석 개혁신당과 이낙연 개혁미래당 모두와 소통하고 있다며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국회에 입성한 권은희 의원은 중도정당 국민의당 후보로도 당선됐습니다. 양당 합당으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지만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현안에서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당을 떠나지만 첫 지역구였던 광주 광산을 출마할 뜻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정치의 높은 벽을 극복하고 국민이 이기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지대 정당 합류 질문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총리의 개혁미래당 모두와 소통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개인의 정치에 있어서 명분과 명예를 중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천 절차가 시작되면서 제3지대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텐트는 강풍에 불면 날아간다며 제3지대 빅텐트 움직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공천 감점 대상인 하위 20%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예정이라 공천 탈락 가능성이 큰 의원들의 제3지대 합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민주계열의 제3지대 통합 소식과 함께 빅텐트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민주당 지도부에선 곧바로 견제구가 날아왔습니다. 텐트는 강풍이 불면 날아가고 홍수가 쳐도 텐트를 걷어야 합니다. 튼튼한 집을 지어도 모자랄 판에 임시 가설 정당임을 자임하고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주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이 개별 통보될 예정이라는 점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모두 31명으로 경선 득표에서 최대 3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되는 만큼 당내 경선 대신 탈당해 제3지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MBN 통화에서 불안감을 주는 공천 과정이 결과로 가시화하면 탈당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고, 다른 의원은 공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도덕성과 정체성 등 각 항목에서 국민들이 어떤 사안을 가장 심각하게 보는지를 취합해 국민참여공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공관위는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내일부터 닷새간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국민의힘 지상욱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중구 성동 의뢰는 전 현직 의원과 전직 장관 등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출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치열한 내부 경쟁이 예상되고 민주당에선 친명계 초선인 박성준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중구 성동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여당 1호 험지 출마를 자처했던 하 의원이 기존 종로 대신 중구 성동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국민의힘 3선 이상 현역 중진 중에 험지 출마 선언은 하 의원이 처음입니다. 중성동 을지역이 한강벨트의 중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제가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앞서 KDI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이해운 전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21대 비례대표 의원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을 지낸 이영 전 장관도 실물경제 해결사를 자처하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지상욱 전 당협위원장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 이후 당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출마로 당 공천 경쟁 변수의 진폭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당 대변인으로 대표적인 친명계 현역인 박성준 의원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재선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구 성동구 을이라고 하는 곳이 뭐 중심적인 인물들이 오게 돼 있는 거니까 누가 와도 경쟁은 치열한 것이다. 특히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표심이 급변하는 등 부동층 지역구 특성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중구 성동을이 총선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최경환 전 의원이 경북 경산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5일에는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콘서트가 열릴 계획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친박 세력이 다시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연단 위로 올라섭니다. 이 자리에서 최 전 부총리는 5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치, 인생 모두를 걸고 광야로 나갑니다. 오로지 경산 시민 여러분만 믿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17대부터 연거푸 4선을 역임한 원조 친박으로 분류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뇌물 혐의로 복역했고 최근 특별 사면을 받아 복권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정한 경선 보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친박 출신 정치인들이 잇따라 출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 변호사부터 김재원, 조원진 전 의원도 출마 채비를 마쳤습니다. 달성은 이제 대통령께서 사저가 계시니까 그 달성 이제 구가 달성이랑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박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만큼 친박계가 총선을 앞두고 연대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친박계 인사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은 만큼 실질적인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고 있는 유승호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 기자, 일단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만났잖아요. 이 현장에서 좀 만나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우선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어제 오찬 회동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자 한동훈 위원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두 사람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등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창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민생 현안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이외에 두 사람 간 갈등의 실마리가 됐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나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 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선거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국회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내용과 영상을 보니까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완전히 화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는 회복이 된 것 같은데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한 위원장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 해법 마련은 대통령실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신년대담을 비롯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해결을 대통령실 몫으로 돌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여야 공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접수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요즘 출퇴근하고 있는 국회 소통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천 접수 첫날인 어제부터 국민의힘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주로 수도권 총선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 벨트에 전현직 의원과 장관 출신들이 대진표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텃밭인 영남 지역에 검사 출신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용산 핵심 참모는 양지, 비유는 험지로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천을 두고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 선언을 한 서울 중구 성동구 갑을 두고 친명계의 공격이 한층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지호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임 전 실장 정도 인지도면 용산 같은 곳에 출마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두 비서실장이라며 임 전 실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출마를 비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자꾸 도를 넘는 것 같다며 못난 집안 싸움이니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네, 여야 모두 공천을 두고 내부 갈등이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선거 못지않게 이 비례대표도 좀 어떻게 순번이 배치될 건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 두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예, 바로 정의당 얘기입니다. 네.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연합해 다음 달 녹색 정의당으로 새 창당대회를 열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난 28일 전국위원회에서 도입 결정된 비례대표 2년 순환제가 논란입니다. 원래 국회의원 임기는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4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중 비례의원직을 2명이 각각 2년씩 나눠서 하자고 밝힌 겁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당내에 있는 다양한 정치인들의 비례대표 경험을 통해서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시민분들께 다시 인정받는 전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당내에서도 벌써 의원직 나누어 먹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직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앞서 류호정 전 의원이 제3지대 활동은 하면서 정작 정의당에서 한동안 탈당하지 않아 비례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2년씩 나눠서 할 경우 이 사례처럼 해당 의원이 사퇴하지 않아 의원직 승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유승호 기자였습니다. 전통 문화다, 아니다, 동물학대다. 투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세계 최대 투우장이 20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커지자 멕시코 정부는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거대한 경기장에 빡빡하게 들어찬 사람들이 함성을 내지르고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선수들도 함께 입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투우장이자 세계 3대 투우장인 멕시코시티의 플라사 멕시코에서 20개월여 만에 다시 경기가 열린 겁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비 흘리는 소그림에 고문일 뿐 예술이나 문화가 아니다라고 쓴 팻말을 들고 행진을 하거나 피 흘리는 퍼포먼스 등을 한 겁니다. Hoy es el día de la apertura y estamos aquí manifestándonos de manera pacífica porque no queremos más actos de esta especie. 시민단체가 2022년 1심 법원에게서 투우 금지 처분을 받아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경기가 재개되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빨간 천으로 소를 흥분시킨 뒤 6개의 창으로 소의 목과 등을 찌르는 방식이 고문과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투우 관련 단체에서는 오래된 전통과 문화이자 예술이라고 반박합니다. Aquí desde los 7 años, ¿no? Lo tengo documentado en un libro donde desde los 7 años venía a esta plaza y el hecho de que te quitaran o te prohibieran el venir a esta plaza, pues la verdad sí sientes coartada tu libertad.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 갈등 조짐이 보이자
멕시코 정부는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볼리비아 라파스, 베네치아, 연초부터 세계 곳곳에 카니발 소식 전해드렸지만요. 카니발 하면 사실 브라질 빼놓고 얘기가 안 되죠. 세계 3대 축제 리우 카니발의 개막이 코앞이랍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삼바드롬. 코앞으로 다가온 리우 카니발 준비가 한창입니다. 흥겨운 춤사위와 열정적인 몸짓, 리허설부터 실전을 방불케 하는데요. 내리는 비도 이들의 열정을 식게 하진 못합니다. Melhor ensaio que tiver. Não tem chuva, não tem nada. Tem que dar sangue e o amor pela escola. 올해 역시 삼바 학교들 간의 자존심을 건 뜨거운 승부가 예고되는데요. 그 광란의 현장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네요. 땅덩이 큰 미국, 도로도 보통 긴 게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사고가 나도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다 건너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린다는 다리 위에서 무려 40대가 넘는 차량이 연쇄 추돌했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체서피크 베이브리지입니다. 길이 약 7km로 건너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리는데요. 그 위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사고 차량들의 행렬. 언뜻 보기에도 큰일이 난 것 같죠? 현지 시각 지난 27일 총 43대의 차량이 추돌해 13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6시간여 동안 다리를 전면 폐쇄했는데요. 아직은 도로 곳곳이 얼어있는 올겨울, 우리도 안전운전해야겠죠? 경각심이 번쩍 들게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도로와 드넓은 땅이 때론 전혀 다른 쓰임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엔 고속도로인데요. 한밤중에 고속도로가 얼룩말과 낙타들의 대피소로 변신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얼룩말이 풀을 뜯고 낙타떼가 느릿느릿 활보하는 이곳은 다름 아닌 고속도로 한복판입니다. 미 위스콘신주 그랜트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제공한 영상인데요. 이 동물 친구들은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의 한 서커스단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들을 운반하던 차량에서 불이 났고 고속도로가 잠시 동물들의 대피소가 된 건데요. 일일 사육사가 된 경찰들, 건초를 직접 먹여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다행히 동물도 사람도 다치지 않은 채 화재는 무사 진압됐다는데요. 현장 정리가 끝나고 약 4시간여 만에 도로 통행도 재개됐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파생 상품 홍콩 ELS의 손실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에 참석한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까지 홍콩 ELS를 판매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불안전 판매 배상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과일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큰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 소비자 98%가 설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부담이 가장 큰 품목으로는 과일과 육류가 꼽혔는데 차례상에 올리는 양을 줄이거나 육류는 수입산을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즉석밥과 냉동김밥, 떡볶이 같은 K푸드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우리 돈 2,900억 원 규모로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전년 대비 19.5%가 증가했는데 미국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고 베트남과 유럽연합,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라면을 만들기 시작한 지 60년 만에 거둔 쾌거인데요. K라면이 자랑하는 매운맛의 매력에 푹 빠진 외국인들을 정설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홍대 거리의 한 편의점. 한쪽 벽면이 책장처럼 꾸며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책이 아닌 봉지라면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200종이 넘는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 특화 편의점으로 라면 도서관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K라면 성지로 입소문이 나면서 이곳을 찾는 손님 10명 중 6명이 외국인입니다. 絶対次韓国来たら行きますっていう方がすごく多かったです。通常说我不吃辣，但是如果是韩国拉面配上芝士的话，我是可以接受的，很好吃。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바로 매운맛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1조 2천억 원대 매출을 달성한 신라면은 전 세계에서 1초에 53개씩 팔려나갔습니다. 불닭볶음면도 10봉지 중 8봉지가 해외에서 팔리며 매운 라면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한국의 매운맛 라면 먹방은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됐습니다. 콘텐츠에 들어있는 한국의 라면들을 시식하게 되는 것을 하나의 도전이나 챌린지로 여기고 실제적으로 직접 맛본 소비자들은 또 굉장히 맛있고 품질이 좋다. 지난해 출시 60주년을 맞은 한국 라면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K푸드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오늘 아침도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3.8도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미세먼지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차츰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도 공기가 탁해지겠고 광주도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도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는 오후부터, 전남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남부와 충청 지역으로도 비구름이 흩뜨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에 최고 30mm, 충청과 남부지방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고도가 높은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 영하 1.4도, 대전 영하 5.1도, 부산은 1.2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 8도, 대구 10도, 광주와 부산은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